네, 내부 강연 시작하겠습니다. 국민 의례 있겠습니다. 다 일어나셔서 테이블에 일어나서 주시기 바랍니다. 국회의원 경례. 나는 자랑스러운 태극기 앞에 자유롭고 정의로운 대한민국의 무궁한 영광을 위하여 충성을 다할 것을 굳게 다짐합니다. 바로 애국가 제창이 있겠습니다. 1절만 하시겠습니다. 하나, 둘, 셋, 넷. 동해물과 백두산이 아유도 닳도록 하나님이 보호하사 우리나라 만세 무궁한 상설린 화려한 산 대한 사람 대한으로 길이 보존하세. 이어서 복음을 전하시다가 순교하신 순교자분들과 나라와 민족을 위하여 목숨을 바친 순국선열, 호국 영령들을 위하여 묵념하시겠습니다. 다 함께 묵념. 바로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이부 강연은 성전 등화와 같은 국내의 정세라는 제목으로 김훈중 박사님께서 강연을 해주시겠습니다. 김훈중 박사님께서는 한민족 복음화 선교회 회장님을 역임하셨고 병역 의무 EPL 정치인 근절 대책협의회 대표 회장님을 역임하시며 또 대한민국 새시대 새사람 연합 총재님을 역임하고 계십니다. 나오실 때 여러와 같은 박수로 맞이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훈중 박사님. 김원주입니다. 오늘 이렇게 다시 뵙게 돼서 대단히 반갑고 기쁘고 뜻깊게 생각합니다. 아멘. 아멘. 여러 차례 이 자리에 섰습니다만 오늘같이 뜻깊은 날이 없을 것 같습니다. 우리가 그러니까 마이크 버텨주는데 마이크 자꾸 던지더라. 주제와 같이 위기 상황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풍전 동화 하면 너무나도 잘 아시지 않습니까? 근데 이제 이 촛불이라든가 등잔불이 바람이 불으면 이제 꺼지는데 그런 바람이 아니고 최근에는 태풍의 바람이 드는 것 같습니다. 이 광풍이 불어닥치는 이 지구촌, 더 나아가서 이 한반도, 특히나 이 우리가 살고 있는 평화스러운 대한민국에 그야말로 이런 태풍이 불고 있구나 하는 생각을 제가 하고 있습니다. 강연 제목을 이렇게 보내달라고 하시는데 저는 뭐 갑자기 이렇게 생각이 안 나가지고 조금 뒤에 말씀을 드리겠다. 제가 곰곰 눈 감고 생각해보니 무슨 말씀을 어떻게 드리고 또 제목은 어떻게 될 건가 이런 참 고심 끝에
총전등화의 국내외 정세 이런 제가 제목을 선정을 해서 오늘 이 시간에 몇 말씀 드리게 되겠습니다. 저는 태어나서 이제 뭐 연로하신 저보다도 연배가 많으신 분들이 계십니다만은 89개를 넘었어요. 참 이 세월이 빠르다는 걸 느끼는데 몸소 역사의 흐름을 체험을 하고 여러 가지 느낀 점이 많은데 얼마나 우리가 과거에 어려웠는가 하는 것을 제가 말씀드리지 않아도 잘 아시지 않습니까? 이러한 험난한 세판을 헤쳐나오면서 오늘까지 살아왔는데 가장 중요한 것은 태어난 것이 또 중요하지만 마지막 눈 감는 것이 더 중요하다는 항상 생각하면서 시작과 마지막에 대한 중요성을 강조를 합니다. 우리 모두가 다 우리가 살다 한평생 죽는 것으로 족할 수가 없고 우리 후대, 만대 이렇게 평화롭게 사는 우리 후손이 됐으면 좋겠고 우리 한반도가 통일돼서 5,000년의 역사라고 자랑합니다마는 세계 속에 그야말로 우뚝 서서 우리 후손들이 지구촌을 좀 선도하면서 이끌어가는 그런 백성으로 발전했으면 좋겠다. 이렇게 생각을 저는 항상 하고 있습니다만은 뭐 제 힘이 부족하니까 항상 그게 안타깝다 이런 말씀을 제가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지금 어떠한 지금 상황에 이 지구촌이 움직이고 있는가 하는 것을 제가 좀 몇 가지 들어서 말씀을 드리고 또 이 세계 속에 우리 한반도 남북 간의 관계 4월 13일 총선을 앞두고 지금 어떠한 지금 상황인가 간단간단히 좀 짚어보고 싶습니다. 바로 어저께도 벨기에 이 수도 브뤼셀인가요? 거기서 테러가 일어나가지고 30여 명이 아까운 생명을 빼앗고 230여 명이 중경상을 입었다고 하는데 상당히 중상자가 많아졌습니다. 매일 이런 테러가 세계 각곳에서 일어나고 또 전쟁으로 이것이 이제 발전할 수 있는 그러한 위험성도 많고 그런 테러가 우리 수도 서울 한복판에서도 일어날 수 있다 하는 이런 위기의식을 우리가 느끼야만이 드는데 그런 위기의식을 느끼고 있는 사람이 몇 명이나 될까? 특히 정치인들이 이 선거를 앞두고 움직이는 걸 보면은 통탄스럽다 이거예요. 2시에 뭐 김종인 그분이 이제 뭐 결단을 낸다고 소문에서 이제 저도 핸드폰을 통해서 검색을 해보니까 기호 2번은 그대로 유지하고 뭐 떠나지는 않을 것이다 하는 것이고 나왔더라고요. 시시각각으로 이게 변화가 이루어지는데 그 양반이 대단한 인물은 인물이지만 늙음하게 추태를 부르는 거 아닌가 하는 평가도 있죠. 장단점이 있어요. 장단점이 다 있어요. 그 인물이 그 지도에게는 이 문제는 조금 이제 다음에 말씀을 드리고 지금 테러가 지금 엄청나게 이곳저곳에서 이루어지고 있는데 바로 이제 벨기에가 어떤 곳인가 하는 것도 보도를 통해서 다 아시지 않습니까? EU의 본부가 있는 곳입니다. 유럽연합. 그런데 오늘날 2차 대전이 종식돼가지고 그 UN 본부가 만들어지고 또 역사의 흐름 속에서 EU라는 하나의 여러 나라가 결합된 유럽연합이 이렇게 결성돼가지고 화폐도 유료 하나 쓰고 더불어서 국가 간의 협력을 잘하면서 잘 살아보자 하는 그런 뜻으로 EU가 결성이 된 거 아닙니까? 그 본부가 있는 그 브뤼셀에서 이제 테러가 있는데
누구의 소행이냐? 바로 IS의 소행이다. 자신들이 그렇게 주장하고 있죠. 이 IS에 대한 문제 때문에 잘 아시잖아요. 그럼 우리 한반도에 어떤 영향을 미칠 것인가? 바로 이 우리 한국 땅에도 IS 세력들이 침투했다는 것이 이미 보도가 됐고, 바로 북악산 밑에서 그 IS의 상징인 길을 흔들고 한 것도 여러분들 다 아시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거에 대해 어떤 절박한 생각을 갖고 있는 사람이 얼마나 있습니까? 나는 그렇게 극히 맞지 않다고 생각해요. 언제 우리 앞에 어떤 상황이 전개될 것인가 하는 것에 대해서는 관심이 없어요. 나 자신만 잘 살고 또 평화롭게 사는 것들이다. 아이고 잘 살고 싶다고 해서 잘 사는 것도 아니고 평화스럽게 살고자 한다고 해서 잘 살고 평화롭게 사는 게 아닙니다. 이게 바로 제가 일찍 와서 같이 예배를 드려야겠습니다. 드리지 못해서 죄송합니다만은 나도 목사이기 때문에 항상 저는 역사는 하나님께서 주관하십니다. 국가는 흥망성쇠가 하나님한테 달려있다. 어저께도 오늘 집회에서 설교에 달려있으면 주로 이제 그 출애굽 관계 신해선에 관한 것을 제목으로 해서 설교를 했어요. 이스라엘 선민인데 선민도 문제점이 많기 때문에 2000년 동안 세계에 흩어진 백성이 이스라엘 백성 아닙니까? 디아스포라라고 해요. 선민도 그런데 우리는 선민의 반열에 들어있습니까? 안 들어있습니까? 들어있어요. 우리 이방인이라 하더라도 그게 올바른 신앙에 대한 인식입니다. 이스라엘 선민과 동일한 그 자격을 부여된 것이 우리 신앙의 올바른 자세요. 근데 2000년 동안 나라가 없이 배회한 이스라엘 백성, 그 유대인들이 아직도 지금 극소수가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라고 믿는 그런 어리석은 자들, 이런 걸 보면서 우리는요 적극적으로 하나님께 의지해야 됩니다. 아멘. 적극적으로 하나님께 맡겨야 됩니다. 맡기려고 하고 의지하려면 우리 스스로가 변화가 이루어져야 돼요. 오늘날 기독교인들이 많이 변질됐다. 기독교 지도자들이 올바른 지도자들이 몇 명이나 있느냐 하는 지탄을 받고 있잖아요. 종교개혁이 다시 이루어져야 된다고 얘기하는 사람이 많이 있습니다. 기독교 숫자가 많은 것이 문제가 아니에요. 소수 정예화되는 것이 더 중요한 겁니다. 성경적으로 기도원 용사 300명 갖고 그 많은 무리의 적을 무찌르는 것을 우리는 잘 압니다. 우리는 그러한 정해된 신앙을 본받아서 적과도 싸우고 적이 어디 있는가도 알고 식별할 수 있는 능력도 있어야 돼요. 그런 것도 부족해요. 그래서 이제 현실적으로 당면한 이 세계가 어떻게 움직이고 있는가 하는 것을 우리 기독교인들이 정확하게 식별을 할 필요가 알아야 돼요. 그걸 모르다 보면은 근시안적인 생각을 가지고 그런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은 이리 끌려다니고 저리 끌려다니고 국회의원이 기독교인이 많습니다. 그 기독교인 정치인들이 얼마나 참 정치를 잘하겠다는 의혹을 가지고 자기 아닌 국회가 사회를 변화시키고 국가를 바로 세우겠다는 생각만 가지면 대한민국 선진국에 벌써 진입했습니다. 아멘. 벌써 선진국이 됐습니다. 건국 대통령을 부정하고 박정희 대통령을 도외시하고 폄하하고 말이야. 역사의 흐름 속에서 그 백성을 잘 먹이고 잘 살고 위태롭지 않게 하는 지도자가 최고의 지도자입니다. 아멘. 저는 솔직히 얘기합니다. 공산주의 자본주의 논하고 독재
뭐 정권 얘기합니다만 어느 정권이든 간에 백성이 잘 살면 돼요. 백성이 평화롭게 살면 돼요. 백성에게 자유가 있으면 되는 거예요. 필요 악의 독재를 해서라도 그 충족이 된다면 그 독재자는 어떤 독재자입니까? 위대한 독재자인 것입니다. 아멘. 그런데 그렇지 못하다. 그래서 이제 혁명이라는 것이 여러 가지 종류가 있어요. 혁명이 민주화 혁명이 있습니다. 이거 공산주의 체제를 변화시키는 하나의 혁명이에요. 그것도 혁명이에요. 또 민주주의 국가를 갖다가 공산화시키는 것도 공산화 혁명입니다. 이런 걸 좀 구분을 하고 또 군사 권력에 의해서 쿠데타 하는 방법도 있고요. 민중 자유 국민들 시민들이 못 살겠다 해서 일어나는 봉기의 그런 혁명도 있습니다. 이런 혁명들이 있는데 혁명이면 무조건 나쁜 걸로 생각해요. 그렇게 생각하는 것 같아요. 여러분들 제스민 혁명이라는 얘기를 많이 들어보셨습니까? 제스민 혁명은 알고 계신 분은 상당히 참 관심이 많으신 분이에요. 제스민은 바로 국가의 국화입니다. 튀니지의 국화요. 튀니지가 어디 있는가 하면은 아프리카 북쪽에 있는 가장 위에 있는 튀니지 많은 나라입니다. 뭐 1천만 그런 그 국민 정도밖에 안 돼요. 근데 거기에 이제 그 꽃이 제스민이에요. 거기에서 민주화 혁명이 일어났습니다. 그게 2011년이에요. 그래서 2010년에서 오늘날까지는 엄청나게 많은 소용돌이가 있었어요. 거기 제스민 혁명이 어떠한 영향을 미쳤느냐, 이걸 우리가 교훈으로 받아들여야 돼요. 2011년에 이제 그런 제스민 혁명이 일어나니까 그것이 하나의 도미노 현상이 발생했다. 도미노라는 현상 아시잖아요? 하나가 무너지면 계속 연속적으로 무너지는 그런 놀이가 도미노 게임이에요. 이것이 이제 그런 것들이 이제 이루어지는데, 그 다음에 어디에서 또 일어나는가, 그런 그 변화가 바로 튀니지 바로 밑에 있는 리비아라는 나라가 있어요. 리비아에 대해서 좀 알고 계십니까? 카다피 국가원이 있어요. 예, 카다피요. 목사님은 너무 잘 알아서 걱정이요. 그래요. 그런 상식 정보 갖고 있으면 대한민국 얼마나 좋겠습니까? 벌써 평화가 이루어지고 자유스럽고 이렇게 복된 삶을 살았을 겁니다. 그래서 이제 그 리비아의 카다피가 이제 또 장위집권을 했잖아요. 거기는 산유국이고요. 또 핵을 중요시해가지고 뭐 그냥 떡떡 이런 입장에 있으면서 그냥 독재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거기에서 문제가 안 발생하겠습니까? 그래서 카다피가 멸망을 하게 되는 것이 이제 그 제스민 혁명 때문에 그렇게 변화가 이루어지고, 이것이 친미 정권을 이렇게 돌아가면서 핵에 대한 이제 뭐 여러 가지 개발하고 시험하고 보유하는 것에 대해서 딱 중단하니까 개방이 또 개혁이 되고 뭐 이렇게 됐는데, 또 이제 문제점이 많이 발생하는 거죠. 언제가 변화하는 과정에서는 후속적인 문제점이 또 많이 생기고, 그 변화를 잘 관리하고 하다 보면 문제점 없이 발전하는 거예요. 근데 관리를 잘못하다 보면은 어떻게 되냐? 내전으로 비화되는 거예요. 내전. 그러니까 역사의 흐름이 그렇게 돼요. 변화시켰다 한번 딱 일어나서 한번 충돌하면은 일단 딱 뜨면 이제 혁명이 성공입니다. 성공 못하면 내전으로 지속돼 가지고 피를 흘리고 많은 인명피해를 보고, 또 그 지역 국가는 이제 뭐 초토화되고 말이에요. 이런 하나의 과정이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우리가 한번 상식적으로라도 알아야 돼요. 목사님 너무 상식적으로 많이 하고 어디 가든 많이 듣고 뭐 이러니까 이제
많이 아시는데 이런 것들이 이제 이루어지는데 여기서 단적으로 한번 좀 생각할 거 있잖아요. 바로 북쪽에는 지금 김정은이가 세습 정권을 지금 김일성, 김정은 계속하죠. 우리나라 나라고서 뭡니까? 물어볼 여지가 없죠? 무궁화 아닙니까? 국기가 이 태극기 아니에요. 이 태극기는 상해 임시정부 때부터 태극기가 있었어요. 해방돼가지고 김일성이가 태극기를 버리고 인민공화국기를 만들었습니다. 그게 정통성이 태극기라는 걸 우리가 어디 가서 주장해야 돼요. 우리는 무궁화인데 바로 북쪽은 국가가 뭔지 아십니까? 아세요? 그 상식은 조금 부족하십니다. 목난꽃입니다. 목난꽃. 북쪽 목난꽃이에요. 근데 우리는 뭐 역대 대통령 꽃이 있습니까? 없어요. 그 김일성이 꽃도 있고 김정은이 꽃, 김정은이 꽃도 있고 이제 김정은이 아직 꽃은 없어요. 그만큼 우상화를 하고 있다는 겁니다. 우상화. 정통성이 딴 거 얘기할 필요 없어. 애국가? 대한민국 정부 수립되기 전, 그 다음에 후 우리는 애국가 불러요. 이게 국기요. 무궁화꽃이요. 북쪽은 다 다시 만들었어요. 그게 바로 정통성 없이 떨어져 나갔다는 것을 입증해 주는 겁니다. 대한민국 정통성이 거기에 있다. 이걸 우리가 이제 주장할 줄 알아야죠. 근데 이제 북쪽에 어떠한 혁명이 일어나야 될 것인가? 바로 제스민 혁명이 일어나야 되겠다. 그걸 저는 바라고 있습니다. 제스민 혁명은 민주화 혁명이라는 걸 제가 설명드렸어요. 이런 제스민 혁명이 일어났으면 좋겠다. 이런 제가 기대를 하고 있고 그렇게 기도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리비아가 몇 년간 장기 집권했느냐? 40년간 장기 집권을 했어요. 참 악질적인 그런 통치자였습니다. 그 말로가 어떻게 정리되고 한 것은 뭐 뜻이 있는 분은 다 그 텔레비전 화면을 통해서 다 보셨을 거예요. 저는 뭐 열심히 봤죠. 항상 저는 세계 지구촌 돌아가는 걸 관심을 갖다 보니까요. 그러니까 핵폐기하고 말이요. 뭐 다 하다 보니까 미국 친서방하기가 또 이러고 하다 보니까 그것도 이제 부정이 있었지만 바로 북한은 바로 이 리비아 카다피처럼 빨리 핵을 버려야 돼요. 버려야 그래도 우리 백성들, 북한 동포들이 희망이 있는 겁니다. 민주화되지 않고 계속 핵무기가 그냥 핵주권이라고 뭐 계속 그냥 핵실험이 나오고 말이야. 어제도 또 쏘아대고 바로 4월 15일 날 김일성 생일날인데 그 전후에서 그 전에 또 쏠 것이다. 5차 핵실험할 것이다. 또 5월 7일 날 전당대회 뭘 그냥 핵심적으로 생각합니다. 그 전후도 뭘 쏠 것이다. 이런 생각을 하면서 계속 김정은이가 우리를 위협하고 서울 뭐 그냥 모델을 만들어 놓고 그냥 심지어 그냥 청와대 공격을 어디로 어떻게 해서 어떻게 공격하고 어떻게 해서 폭파하고 이런 훈련을 계속하면서 북한 동포들을 하나의 선동장으로 끌어올리는 거예요. 그렇게 하지도 못하면서 그래야 민주화 혁명이 일어나지 못하도록 하는 그런 하나의 그 대비책이 오게 핵실험 허야 또 이제 그 북쪽 우리 동포들 야 우리 김정은 나이가 어리고 행편없는 것 같은데 야 그 대단하구만 이런 생각을 하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리비아를 좀 닮아가야 되겠다. 카다피처럼 빨리 손들어야 되겠다. 이런 말씀을 오늘 드립니다. 그 다음에 이제 리비아가 이렇게 그 민주화 혁명이 이루어져서 문제가 있었는데 구체적인 이제 이 정도 말씀을 드리고요. 그 다음에 이제 그 이집트가 또 2011년에 또 민주화로
변화가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 당시 저는 1967년도에 제가 이집트에 2달 반 가 있으면서 보니까 와라크 말이야 이거 머지않아서 무너지겠다 이렇게 추측하는 것이 뭔가 하면 거리마다가 큰 액자에다 사진을 이렇게 해서 이렇게 보면 저기 들어가면 무너지는데 솔직히 그 당시 제가 그걸 느꼈어요. 근데 아니나 다를까 2011년에 변화가 오는 겁니다. 그 무바라크가 동기됐잖아요. 이집트도 엄청난 소용돌이 속에서 이제 피를 흘리고 또 국민들이 피해를 많이 입었잖아요. 이런 이제 이집트를 제가 보면서 이집트는요 우리 기독교 신앙하고는 참 그 밀접한 관계가 있는 곳 아닙니까? 바로 그 나일 삼각주 그 지역이 430년 동안 야곱 가족이 거기에서 정착을 하고 출애굽한 곳이 애굽의 그 삼각주 지대요. 저는 그곳을 전 지역을 돌아왔고 최초의 출애굽을 했다는 현장 람세스에 가서 봤고 람세스가 탈이 있습니다. 그 양장으로 가고 최초 진셨다는 숲것도 보고 출애굽했다는 현장 그 나일강도 아니죠 홍해도 가보고 이렇게 가보면서 배웠던 됩니다만 그 책도 좀 쓰고 이렇게 했어요. 저는 이제 그 확인을 하고 싶은 생각들이 모든 사건이 일어나는 현장을 본 것입니다. 그래서 성서지리에 대한 네. 바로 이집트가 세계 5대 문명의 발전기가 어디입니까? 강강 진짜 상식이네. 이제 이 이집트는 바로 이제 5대 문명의 발전기예요. 그래서 참 이집트에 대한 관심을 많이 갖는데 오늘날은 문화수준이라든가 국민들의 민도 모든 여건이 우리 한국만 제가 그 1990년대 중반에 카이로에서 룩소까지 그 기차를 한번 타고 갔는데 깜짝 놀랐어요. 멀쩡히 탔는데 기차역 위에 뭐라고 합니까? 망가 시방이라고 합니까? 우리 해방이면 거기에 사람이 누워갖고 엄청나게 난장판이었죠. 짐작처럼. 1990년대 중반에 바로 그 이집트 그런 나라였어요. 우리도 얼마나 분했습니까? 이제 그런 나라인데 이집트가 이제 변화가 이루어지다 보니까 많은 일을 발전하고 있어요. 우리 한국에서도 이집트에 관심을 많이 갖고 있습니다. 일본에서도 이집트에 관심을 갖고 있어요. 일본 촌이 큰 촌이 만들어졌고요. 제가 그때 이집트 대사만 나가지고 우리 한국도 좀 일본처럼 큰 하나의 코리아 타운을 좀 만들었으면 좋겠다. 이런 하여튼 우리는 지금 세계 속의 대한민국이에요. 자랑스러운 겁니다. 그런데 지금 통일만 되고요. 우리가 5천만이라고 하는데 7천만 우리 농부들이 하나가 되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 김정은이 하나만 좀 빼게 하고 하나님께서 바로 잡아주시면 좋겠는데 하나님의 응답이 없어서 그게 참 안타깝죠. 그 다음에 지금 우리가 관심을 갖게 되는 것이 오늘날 이 쿠바입니다. 지금 쿠바에 누가 가 있습니까? 오바마가 지금 쿠바에 가 있어요. 현재 시간으로 오바마가 지금 쿠바에 가 있습니다. 쿠바가 어떤 나라인가 대부분 아시잖아요.
미국 땅, 그 밑에 또 이상하게 해서 이제 밑으로 남아교로 연결되어 있잖아요. 그 이제 중부지에 있는 섬하고 이렇게 연결되어 있는 조그마한 나라요. 쿠바가. 이 쿠바가 과거에 거기는 캐톨릭 그 신자들이 현재도 한 85%가 캐톨릭입니다. 그러니까 기독교 국가에 있었어요. 그래서 이제 외부 세력에 의해서 침략을 받고 지배를 받고 하다 보니까 이제 그런데 이 쿠바가 이제 드디어 변화가 되고 있다. 참 오랜 세월 바로 공산주의 그 소련의 영향력을 받고 경제 지원을 받고 다 이런 가운데 미국에서도 관심을 갖다 보니까 바로 1962년부터 미국에서 관심을 가지고 다 이제 공산화되지 않도록 노력을 했어요. 그런데 바로 이제 그 쿠바에 소련에서 이제 그 핵 기지를 만들려고 했잖아요. 케네디 대통령 때. 그래서 그런 신설을 다 하고 하려고 뭐 해상으로 침투해서 뭐 이동해서 하려고 하는데 케네디가 해상 봉쇄를 했잖아요. 이건요 케네디의 위대한 하나의 통치력입니다. 그때 쿠바에 핵 기지를 만들어 놓고 다 보면은 미국 위협받죠. 남아메리카 지배받죠. 지구촌을 소련이 지배하는 거예요. 그 양극 체제가 바로 이제 그런 하나의 경쟁 속에서 지구촌을 둘로 양분 다 시키면서요. 소련이 구소련이 이 지구촌을 지배하다 보니까 어느 정도 지배했느냐. 세계 지도를 보면 알아요. 그 당시 세계 지도에 빨간색으로 채색되어 있는 나라들은 공사가 거의 다 된 나라인데 3분의 2가 공사가 됐었어요. 뭐 점령이 아니라 그런 세력에서 지배되고 있었다고 해요. 그런데 잘못했으면 이거 세계가 완전히 뒤집어질 뻔했어요. 그 지도자 한 사람이 그만큼 중요한 겁니다. 그 지도자가 누구냐? 고르바초프예요. 고르바초프가 이마에 그 새똥 흘렸다고 제가 했는데 나 이분이 대단히 위대한 지도자라고 생각합니다. 이제 구소련은 사실상 이제 변화가 되다 보니까 문제가 심각했잖아요. 그게 이제 민주화를 시키면서 그 페레스트로이카라는데 개방 개혁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민주화 시키면서 이제 고르바초프가 대통령이라는 직함을 가지고 그러니까 얼마나 이게 획기적인 변화를 가져오게 한 건가. 저도 독일을 3번이나 갔어요. 통일 문제 연구하기 위해서. 작년 5월에도 제가 독일 갔다가 왔고 그 통일의 상징인 브랜델 금문 가서 이제 사진도 찍고 기도도 했습니다만은 독일 통일에 대한 전문가들이 모두 얘기하고 있습니다만은 제가 주장하는 그런 견해는 소련이 붕괴되고 약화되니까 바로 서독이 미국에 의해서 힘을 얻고 동독이 약화되고 동독 주민 시민들이 변화되는 상황을 아는 거예요. 살다 보니까 불편이 뭐인 거는 아는 거예요. 자유에 대한 맛은 아는 거예요. 사람이 모르면 그대로 뭐 주저앉아서 살지만 알면은 주저앉았다 다 일어나는 거. 일어나서 가는 거예요. 이동하는 거예요. 바로 그런 하나의 국제적인 흐름이 있었는데 구소련이 약화되고 동독 그 시민들이 미래를 내다보는 안목이 많이 있었어요. 이것들이 동시에 복합적으로 작용된 것이지 어느 한 분야가 잘해서 통일됐다. 이건 아니다. 저 통일 이런 때부터 통일까지 13년간 통일교육 전문위원으로 있으면서 제가 안보 통일 강연을
주로 울산에서 많이 했고 또 경기도에서 했습니다. 대학 강단에서 강의하는 교수님들이 전문가들이 많아요. 저는 실제 다니면서 눈으로 보고 체험하고 느끼면서 역사적인 사실을 쭉 정리해서 이렇게 또 강의를 하지요. 이런 것들을 이제 저는 쭉 제 체험을 통해서 이렇게 보건데 북쪽만 좀 삐끗했으면 좋겠다. 삐끗이라는 게 요거 좀 순간적인 것 같은데 바로 김정은이가 삐끗 한번 했으면 좋겠다. 삐끗이라는 게 여러 가지가 함축되어 있습니다. 이 장기 집권하는 이런 통치자들, 지도자들 보면서 그들이 변화되는 것 같이 삐끗했으면 좋겠다. 박수. 제가 사용한 이런 좀 용어입니다만 중요한 것 같거든요. 삐끗해서 잘못 자빠지면 노인은 큰일 나요. 자빠지지 말아요. 노인은 자빠지지 말고 김정희 젊은 놈은 자빠졌다. 벌써 동장이요. 그런데 이제 쿠바가 이제 혁명이 일어나서 공산화된 거예요. 그게 이제 카스트로에서 이루어졌는데 거기에 또 좌우 힘을 같이 해준 친구가 한 사람이 있어요. 체게바라라는 사람이에요. 체게바에 대해서 여러분들 뭐 아시는 분 아시고 대부분 뭐 관심 별 없어요. 나는 군 출신이고 앞으로 어떤 사회로가 어떻게 변하고 남북과는 어떻게 변할 것인가 하니까 이제 이 체계화에 대해서 많이 제가 관심을 갖죠. 게릴라전에서는 최고 지도자입니다. 체계화. 그 체계화의 게릴라전에 대한 책을 읽어보야 공산주의자들이 어떠한 게릴라전을 할 것인가 이걸 관심을 갖고 또 연구하게 돼요. 그래서 모두 다이 체계화라는 자기 이제 쿠바 하나만 국한된 거 아니라 여러 나라에 돌아다니면서 또 이제 게릴라 활동을 했어요. 그런데 이제 카스트로가 이제 그 집권을 할 적에 나이가 2살 아래요. 카스트로가 아래니까 이제 거기서 이제 재무장관까지 했어요. 그러니까 그 핵심 인물이에요. 그죠? 쿠바를 또 봉사하는. 그러면서 이제 그런 활동을 하고 한 체계화를 내가 좀 소개를 하는 거예요. 우리 대한민국의 체계화가 그 후손들이 엄청나게 많이 있는 것 같은 느낌도 들어요. 그 북쪽에서 지령을 받아가지고 게릴라전을 어떻게 해야 된다. 게릴라전이라는 말을 쓰면 안 되겠습니다만은 국지전을 어떻게 해서 어느 주요 국가 주요 산업시설, 주요 인물, 이걸 테러를 해야 된다. 테러도 이게 하나의 게릴라 전법의 하나의 수법입니다. 이걸 알아야 돼요. 그래서 이제 이 체계화에 대해서 제가 좀 간단히 말씀을 드리고 그 다음에 이제 제일 중요한 것이 이제 이 중동에도 속하고 이스라엘, 우리 아시아에도 속하고 애매모호하게도 이렇게 알고 계신데 바로 이라크, 시리아, 이란, 그 다음에 레바논, 이스라엘 요 나라들에 대한 변화의 그 모습을 우리는 잘 들여다봐야 돼요. 저는 뭐 항상 주장하죠. 미국의 전략, 정책은 바로 이제 세계를 다스리는 경찰 국가라고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만은 경찰은 뭐 합니까? 사회 질서 유지하기 원해요. 치안 유지하고 국군은 직접 나가 싸우고 그런데 미국은 그런 경찰 국가를 수행하면서 나아가서 때로는 우리 군인과 같은 역할을 하면서 파병을 하고 그렇게 하죠. 그런데 바로 조금 전에 말씀드린 미국의 전략, 정책 그것은 두 지역으로 초점을 맞추고 있다. 이 얘기도 정동지가 합니다. 그 들으시면 아시죠. 바로 우리 한반도, 대한민국이 미국의 초점입니다. 바로 이 여러 시리아, 중동 지역, 이 지역에
중심에 있는 것은 이스라엘. 하갈도 제가 저는 농촌 대생입니다. 이거 암탉이 알을 낳는데 한 거라고 그거다 뭐. 왜 그렇습니까? 쌍알이 들어서 큰 거 이거 다 맞아요. 쌍알에는 노른자이가 2개 들어가 있어요. 그래서 지구촌을 이렇게 발갈로 우리가 지구본 봅니다만 거기에 쌍알도 2개 들어가 있는 것이 미국에서 볼 때는 우리 대한민국 하나는 이스라엘 쌍알이 들어가 있는 이런 관점에서 모든 정책, 모든 군사 전략이 세워지고 있다. 제 주장입니다. 이게 맞을 겁니다. 너무 어느 전략가 누가 얘기한다 하더라도 저는 분명하게 답변할 수가 있어요. 바로 이스라엘 때문에 바로 중동 지역에는 모든 군사 전략이 미국에 달라져요. 모든 정책도 달라져요. 과거 이라크 전쟁에서 참 사담 후세인이 죽는 모습을 비참한 것을 봤습니다. 아프가니스탄의 사태도 봤습니다. 미국 군인들이 타국 나라에 와서 많이 피 흘리고 희생되는 거 우리가 봤습니다. 미국에서 자기 동포 피 흘리고 하는 거 그거 환영할 사람이 누가 있습니까? 월남 땅에 창의적으로 전쟁을 하다 보니까 전쟁에 너무 필요하고 희생 많이 되니까 미국에서 완전 대본이 일어나가지고 결과적으로 그저 월남 땅에서 철수하는 그런 전략을 통해서 모든 게 철수가 됐어요. 나는 그 당시 월남 땅에서 지휘관을 전쟁을 한 사람입니다. 너무 필요하고 희생되면은 완전 대부가 일어나요. 미국에서 그걸 무릅쓰고 이라크전 아프가니스탄 전쟁을 했고 오늘날 시리아에서 어떻게 이걸 이제 시리아의 사태를 우리가 정확히 알다면 IS에 관한 것도 이해가 가는 겁니다. 네. 그래서 이제 시리아는 아사드라는 지금 47살의 대통령이 있어요. 이 친구도 자기 앞에 아버지 대통령에서 아사드가라고 하는데 아사드가가 장기 집권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국민들이 이제 필요하잖아요. 장기 집권은 반드시 독재 체제로 인권을 유린하는 겁니다. 자기 노예처럼 백성들을 부려먹는 겁니다. 자기 자신을 호의호식하면서 백성들은 땀 흘리고 고통을 받는 거예요. 그 장기 집권의 하나의 모습이에요. 아사드 이 가문이 그런 가문을 했는데 어느 시기에 와서 이거 안 되겠다. 민주공민관계는 정부군과 반정부군과의 충돌이 일어나서 내전이 일어납니다. 그게 바로 시리아 사태예요. 시리아 사태도 역시 이제 제스민 혁명과 같은 그런 사태를 번지고 가지고 그렇게 전개되는데 여기에 또 이렇게 러시아는 가만히 보니까 이거 미국에 너무 지구촌을 자기 마음대로 휘두르고 있는 그게 또 시샘이라고 앞으로 우리도 좀 더 커야 되니까 왕년에 그 지구촌을 분담해서 양국체제를 우리가 이렇게 지배를 했는데 하는 생각이 들어요. 거기도 또 파병 러시아에서 여기저기 같이 이제 동조하는 거예요. 이번에도 이제 시리아 대전 아이고 이제 거의 다 잘 될 것 같아요. 러시아에서 우리 철수시키겠다 이런 얘기를 러시아에서 하고 있어요. 또 사태가 가지고 하다 보면 무슨 얘기가 나올지 모르겠습니다는 이런 이제 시리아가 내전이 계속 되는데 얼마나 피해가 지고 있는가. 엄청난 피해가 있습니다. 그간에 이제 미국에서 2011년 이 제스민 혁명과 이게 거의 같은 시기에 이렇게 내전이 벌어졌는데 다시 도미노 현상 말씀드리죠. 이것이 거기까지 다 미쳤어요.
5년간 미국에서 이게 개입을 하고 뭐 영국이나 뭐 이런 나라도 다 개입을 했는데 250만 가까이 인명 살상 피해가 있었어요. 250만. 우리 3년 1개월 동안 우리 한반도 전쟁이 있었는데 피야간 시간을 쓰니까 뭐 개별적인 말을 생각하고요. 250만 명의 인명 살상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얘기하는 자료도 있고 내가 아는 것은 그 자료가 여러 정확성이 있는 자료를 통해서 250여만 명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미군, 뭐 우리 국군, 인민군, 중공군 다 합치면 이제 그 정도고 그런데 시리아가 그런 피해가 좀 현재 있다. 그리고 난민이 350만 명이 발생했어요. 난민이 뭐예요? 자기 나라를 이 전쟁 공포 내란 때문에 빠져나가는 그런 시민들, 국민들이 이제 난민 아닙니까? 이 난민들이 주로 이제 인접국가 터키 아니에요? 터키를 비롯해서 이제 뭐 뿔뿔이 나가는 거예요. 나가다 보니까 이제 유로 EU 국가로 막 빠져나가는 거예요. 이게 못 잡은 거예요. EU에서. 자기 나라 백성 잘 먹이고 행복에 살도록 하는 것이 그 통치자라든가 모든 고위층에 있는 사람들이 해야 될 책임 아닙니까? 난잡이 막 몰려드니까 이거 수용소 만들어줘야지 뒤로 다시 보내주려고 하는데 안 가려고 그러지. 그러면 자기 나라에 온 것도 딴 나라에도 보내려고 하지. 이게 유럽 연합에서 아주 골치 아프고 특히나 이제 독일에서 이제 골치가 보여요. 그래서 이제 이 문제 때문에 메르켈 그 총리가 아주 분경에 빠진 이유 때문에 그래요. 저는 메르켈을 세계의 참 여성 지도자로서는 최고라고 생각합니다. 그 다음에는 우리 박근혜 대통령이 됐으면 좋겠는데 그건 뭐 현재 선거도 잘 치르고 남은 기간에 잘해야 두 번째는 뭐 몰라도 좀 손을 뽑았으면 좋겠다 이런 욕심을 갖습니다만은 그래서 이제 350만 명 이제 이런 난민이 발생하다 보니까 이제 엄청나게 지금 문제가 지금 발생하고 있어요. 그리고 이제 핵심적으로 좀 제가 또 설명을 드리고 싶은 것은 시리아의 이런 내전 이런 문제가 발생하는데 이라크전과 또 연계해서 모든 그 여러 아랍 국가에 또 상당히 이제 이슬람 국가들이잖아요. 그 올바른 교리에 의한 이슬람 그런 신도가 아니고 원리주의자라는 거 다 아시잖아요. 거기에서 이제 그 무장 조직들, 무장 세력들이 별도로 이제 또 이제 결정이 돼요. 요게 국가도 아닌 무장 조직 단체인데 주로 시리아 일부 지역, 이라크 일부 지역에 이제 거점을 두고 우리가 이슬람 국가다. 요게 IS 조직입니다. 그런데 이슬람 국가라고 통상 우리가 부르지만 유엔에서 승인도 안 되고 누가 국가라고 인정도 안 해주지만 저희 스스로 이제 이슬람 국가라고 하는 거예요. 저게 IS예요. 그러니까 이걸 뭐 이해를 하시면 돼요. 요 세력들이 지금 뭐 엄청나게 세계로 막 번지면서 무장 테러를 계속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벨기에 이 수도에서 이 테러도 IS 그 조직 우리가 했다도 이거 그 공포를 해요. 우리 세력은 이렇게 힘이 막강하다. 이걸 과시하기 위해서 어디 하나 테러로 해서 문제가 발생하면 그건 우리가 했다. 뭐 이런다고요. 그거 참 괴상한 조직이고 그래서요. 우리 대한민국에도 그렇습니다만 세계적으로 참 태어나서는 안 될 인종도 많고 태어나서는 안 될 지도자도 많고 태어나서 안 될 그러한 참 비인간적인 이 세력들이 너무나 많다. 왜
하나님께서 이런 세력을 그대로 두고 보시는가? 이런 생각 안 드십니까? 됩니다. 네, 많이 됩니다. 그러나 우리는 모든 걸 전적으로 하나님께 맡기는 거니까. 욥기에 보니까요, 하나님은 이 사탄하고 대화를 하시죠. 여기 뭐 정면 목사님도 많이 계십니다만은 욥기에 보세요. 하나님은 사탄하고 대화하셨어요. 욥은 손대지 말아 했어요. 모든 다 내가 하고 싶은 대로 하되 목숨은 살려주라. 이런 내가 성경 읽어보세요. 내가 그거 읽어보서 참 하나님은 그런 하나님인가? 하나님은요 지도자도 세워서 반드시 하나님의 소명을 다하고 사명을 다하게 하는 지도자도 있지만 그렇지 않은 지도자들은 자르는 겁니다. 하나님은. 아멘. 우리 모두가 천국 다 간다는 보장이 있습니까? 없습니다. 있어야지 여기 앉아 보장을 받는 사람으로 저는 연로하신 여러분 모두는 보장이 받았다고 저는 이렇게 믿습니다. 아멘. 그럼 보장을 받았다고 믿어야 되죠. 구원받처럼 뭐 구원받았다고 생각하고 엉뚱한 짓 하고도 내가 천국 간다는 이런 망상을 해서는 안 되겠다. 그래서 이제 이러한 변화의 모습을 보면서 IS가 이슬람 이제 국가들이 이제 많은 가운데 이슬람 세력이 세계화되고 있다. 이것이 문제예요. 세계적으로 지금 안 들어가 있는데 이슬람 무슬림들이 그렇게 박혀 있는데 요게 IS 세력들이 거기에 같이 또 들어가고 아까 그저 난민 얘기했죠? 난민에도 휩쓸려서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흑백을 가릴 수가 없고 선악을 가릴 수가 없고 우군과 적군을 가릴 수가 없고 뭐 이런 현상이 벌어지는 겁니다. 밤과 낮이 있고 빛이 있고 어둠이 있다면 이제 빛 가운데 멋지게 노출되지만 이 밤 속에 암흑 속에 우리가 살고 있는 거 아닌가 이런 걱정도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결론적인 시간이 거의 돼가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런 세계적인 움직임에 대해서요 항상 강조합니다. 이제 젊었을 때는 먹고 살기 위해서 땀을 흘리고 그 일에 집착하다 보면은 뭐 나가 생각도 할 수가 없고 가정 꾸리가는 것조차도 힘들고 이혼하고 다시 남편 만나고 아내 만나다 보니까 그 현실 자식들은 그냥 죽이고 막 뭐 하고 하는 이런 세상이에요. 저는 그렇습니다. 살기 싫어서 이혼한다 하더라도 자식이 있으면은 누구든지 한 사람이 책임져라. 재혼을 하지 마라. 요새 죽어가는 걸 보고 그런 걸 느꼈어요. 올바른 생각 아니겠지만. 그래서 우리는 이런 것들을 보면서요. 앞으로 우리 대한민국이 어떻게 어느 방향으로 지향해서 어느 목표로 가야 될 건가. 이것이 북쪽의 김정은이를 보면서 저는 이런 위기의식을 느낄 때가 어떤 위기가 뭐 기회란 말을 우리가 많이 하는데 정말 위기예요 지금은. 서울 청와대 위에 무인 비행기로 와서 다 정찰해가고 아시잖아요. 네? 그래도 끝도 없어. 청와대 박근혜 대통령 거기에서 집무실에서 뭐 집무하고 있어요. 또 어느 분은 또 뭐 국회의상 밑에 그저 현충원에 서울에 그냥 한의적이에 그냥 땅굴 파고 와서 그냥 장비를 다 가지고 와서 그 인민군이 대기하고 있다. 이런 그 책을 쓰고 이런 주장을 하는데도 관심이 없어요. 왜 그렇습니까? 설마 하는 이런 생각을 하기 때문에 속된 말로 설마는 사람 잡는 이솝 우화에 호랑이가 계속 온다고 거짓말하는데 맨날 거짓말로 알고
지나다가 실제 호랑이가 왔는데 호랑이 왔다니까 거짓말하고 호랑이한테 먹고 죽었다. 있어 우아해요. 그런 현상이 볼 수도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바로 그 김정은이가 이제 핵실험을 또 계속할 것이다. 뭐가 되겠죠. 우리는 연합훈련을 막 계속 해서 겁졌죠. 그 종이 호랑이라는 말 많이 합니다. 종이 호랑이처럼 그 100번에 소용없어요. 김정은이 참수한다고 훈련 100번에 소용없어요. 그 사람도 상륙훈련 하더라고. 우리가 갖고 있지 않은 장비가 많아요, 북쪽에. 상륙훈련에 우리는 저 해병대 출신이기 때문에, LSD에 대해서 우리가 자랑을 하고 합니다만은, 북쪽은요, 투버 크래프트가 있어요. 그럼 뭔가, 해상에서 이제 탑승해가지고 수상에서 그냥, 상륙해가지고요, 지상도 그냥 올라가요. 이런 후버 크래프트라는 게 북쪽은 여러 대 있습니다. 상륙할 맘만 있으면은 그것이 동원되면 그냥 4시간에 올라가요. 이런 위협도 있다 하는 걸 말씀을 드리고요. 지금 북쪽에서는 신형 무기 나아가서 핵무기 이미 개발한 것이 왜 그런가 하는 걸 한마디로 말씀드립니다. 과거 고르바초프에서 과거 소련이 붕괴될 적에 핵 물리학자들이 엄청나게 북쪽에 많이 들어왔어요. 먹고 살 수 없어서. 그래서 두뇌들이 지금 핵무기를 만들고 쓰고서 버리기 힘드니까 이제 그 중국을 소련에서 들여와서 그것 보고 만들고. 이 소련이 원형입니다. 이걸 또 알아야 돼요. 그래서 우리는 보이지 않는 것을 볼 수 있는 영안의 눈을 갖자. 아멘. 기독교인은 참 그런 주장합니다. 이제 결론적으로 이제 국내 이 선거판 한번 조금 짚어보면서 뵙겠습니다. 선거가 어떻게 결론이 나올까? 그것도 궁금하시죠? 네. 참, 두 사람이 이 선거판 오늘날 하나의 이슈를 되겠죠. 한 사람은 김종인이라는 사람이고 한 사람은 유승민이라는 사람입니다. 요 두 사람 처리하는 과정에서 엄청난 소용돌이가 일 겁니다. 구체적인 건 제가 시간 없어서 말씀 못 드리고, 차기 국회의원 선거가 대한민국의 미래를 어떻게 이끌어갈 것인가 하는 분수령이 될 겁니다. 더 나아가서 차기 통치자가 누가 될 건가, 이것이 또한 핵심적인 우리 대한민국 국민들의 관심을 가져야 되겠습니다. 좌파 정권에서 힘을 쓸 수 있는 간첩과 종북 세력과 다름없는 세력에 국회에 진출하지 않도록 해야 된다는 건 이거 강력하게 주장합니다. 차기 통치자가 정말로 자기 몸을 던질 수 있는 통치자가 대통령이 되어야 된다. 벌써 정말요? 네, 이런 말씀을 드리고요. 우리 모두가 다 우리 주변에서 모두 국가관, 세계관, 역사관을 뚜렷하게 가질 수 있도록 우리가 계도를 해야 돼요. 그 계도를 못해요. 이것이 우리 아쉬움이다. 그리고 이제 자료를 이거 하나씩 드렸죠? 이것만 말씀드리고 제가 맺겠습니다. 제가 이건 오래전에 만들어서 교육용으로 가지고 있던 건데, 언제면 2007년도에 만들어서 CD로 만들고 제가 다니면서 교육도 하고 했는데, CD까지는 제가 가져올 필요도 없고요. 몇 페이지를 4페이지 펴십시오. 이거 다 들어갔습니까? 네. 여기 좀 주세요. 남아있어요? 앉았는데. 같이 보세요. 여기 같이 보세요. 저기 있네요. 옆에. 네, 됐어요. 그거 짜증부리면 안 돼. 저기. 알겠어요? 어머니 여기서 좀 조금 왔어요. 북쪽의 그 대남 전략이, 적화 통일 전략이 뭔가를 해서 제가 이걸 요약해서 만들어 놨어요. 보세요. 속전속결로 모든 것이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속전속결은 다 아시죠? 네. 편에 보세요. 전면전과
정규전을 동시에 배합하는 겁니다. 나가서 국지전과 비정규전, 오른편 위에 2개 있죠? 이 4가지를 배합하는 겁니다. 거기다 보면 속전속결이 이루어져요. 이 속전속결을 위해서 어떻게 하느냐? 그 밑에 중앙에 보면 사유혼란을 시키는 겁니다. 사유혼란을 어떻게 시키느냐? 사유혼란, 테러가 반드시 필요하다. 오늘날 테러 주장하고 하는 것을 저는 이제 2007년도에 이 자료를 통해서 테러가 어떻게 일어날 것인가 하는 걸 교육을 통해서 제가 교육을 한 사람이에요. 오늘날만 테러가 중요한 거 아니고, 오래전부터 이 테러라는 게 있기 때문에. 그러면은, 사회혼란 테러 이것이 어떻게 되냐? 투쟁을 통해서 이루어진다. 그 밑에 보면은 좌경화 세력에 의해서 이루어지는데, 좌경화는 어떤 세력들이 대상인가? 오른편 보면 노동자, 전교조, 종교인, 노동, 도농, 빈민. 위에 학생 있죠. 그러니까, 불만 세력을 규합하는 거예요. 잘 사는 사람이 호의호식하는데, 아무 뒤집어 잘하는 생각들을 가지고 있게 돼요. 그 다음에 그 좌측 보면은 어떤 방법을 쓰는가? 합법, 반합법, 비합법, 폭력, 비폭력을 통해서 이 투쟁을 하고 사회혼란을 시키고 해야 되겠다. 맨 밑에 간접 침투입니다. 간첩 침투가 아니에요. 간접 침투는 우리가 모르게 이렇게 두르는 거예요. 뒤로. 지난날에는 국군 장병들이 해안에 그냥 철칙선 치고 두르는 걸 확인을 못 두겠는데 오늘은 다 걷어내버리고 비행기 타고 들어오고 배 타고 들어오고 엄청나게 자유스럽게 잘 두를 수 있고 탈북자가 3만 명이 넘어서 내 통일을 내 전화가 가지고 어저께 확인했어요. 2만 7천 명이라고 현재 2만 7천 명이 들어와 있는데 전부 북쪽이 싫어서 왔다고 하지 그렇지 않다면서 한 거. 그러나 그 가운데는 간첩이 끼어 있다는 것은 분명한 사실이라고 생각합니다. 그건 보이지 않아요. 누가 그저께 내 친구한테 여러 가지 뭐 얘기하는데 야 탈북자가 많아지고 남중이 말이야 통일지 될 직전에는 그 친구들이 보험기해가지고 저착 세력 도와주면 어떻게 되겠느냐 이런 걱정을 하더라고요. 그렇게까지는 되지 않겠지만 위험 요소다. 부드럽게 제가 답변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 모르게 두르는 이것을 뭐라고 하면 이선 전력이라고 해요. 전력을 해서 북쪽에서 지령을 하고 북쪽에서 이렇게 하다 저렇게 하면 국지전도 벌어지고 하던 이 전철도 어디 가서 어떻게 해서 월스톱 시키고 어디 또 큰 저수지라든가 또 댐이라든가 이런 것도 어떻게 하고 뭐 전기를 어디 가서 전기 발전은 네가 돼 이런 데 다 그런데 이것이 이제 두려운 사항이에요. 그 다음에요 이것만 그 앞에 보세요. 앞에 이제 국제관계의 다변화 이것도 2007년 전부터 관심을 갖던 거 제가 직접 그랬습니다. 이건 맡겨서 그런 게 아니에요. 국제적 역학관계라는 것이 위에 있죠. 맨 밑에 위라고 돼 있죠. 두 선 그런 거 미국이에요. 오른편에 북쪽과 남쪽, 좌편에 팔레스타인과 이스라엘. 아까 달걀 두 노른자 얘기했잖아요. 근데 중국과 러시아가 있죠. 맨 위에 EU가 있죠. 요 관계가 미묘하게 국제관계가 이루어지면서 역학적으로 작용되는 겁니다. 바로 EU 본부에서 그 테러, IS 테러 났다는 거 남의 일로 생각하면 안 된다는 것이 바로 그렇고 EU는 또 무시 못해요. 우리 국제관계. 여기에서 이제 변화되는 것을 우리가 관심을 가지고 대책을 강구하고 대사들이 전부 나가 있으니까 정보 수집하고 정보 수집을 거기에 따라서 어떤 대책을 강구하고 이런 것들이 이 정부에서 다 이루어지고 있는 겁니다.
우리 대한민국 정부가 뭐 나참자는 것들 착각하고 박근혜 정부 심판해야 된다고 이제 심판해야 되겠다는 사람을 먼저 심판을 우리가 해야 돼. 그다음에 이제 남북의 삼각관계와 남북관계의 다변화 이것도 이제 한번 참고하시면 알아요. 이해가 가는 거예요. 뭐 검은 것이 거치고 하얀 것이 백지다. 이 정도만 이해해도 이거 다 이해할 수 있잖아요. 할 수 있습니까? 네. 오늘 우방이 내일 적국이 될 수 있고 오늘 적국이 내일 우방이 될 수 있다. 그 밑에 써놨어요, 목사님. 네, 이거 목사님 쓰지 마요. 뭐 이게 결론이에요. 그래서 국제관계는요, 또 나와 나의 관계는 오늘 우방국가가 내일 적국이 될 수 있고 적국이 또 우방국가가 될 수 있어요. 그래서 저는 우리 우방이 됐으면 좋겠다. 아멘. 이런 말씀을 드리고 아무쪼록 뭐 이제 시간이 많이 됐어요. 더 하고 싶은 얘기도 있지만 이제 시간이라는 것이 저를 갖다 입을 막으니까 할 수 없습니다. 아무쪼록 건강하시고 건성을 기원하고 금년 한 해 군수 대통하기를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목사가 훈수하고 이상한 거 평범한 얘기로 받아주세요. 감사합니다. 질문 있어요? 개별적으로. 다시 한번 김문중 박사님 박수로 찬양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문중 박사님 오셨네요. 기억이 또 수고하셨습니다. 전 세계가 결혼과 같은데 그 노란 달걀 두 개를 품은 결혼이다. 이 지구가 그 결혼 하나리 아랍 쪽에 있는 이스라엘이고 또 하나리 바로 이 한반도를 중심으로 한 이 동북아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정말 곰곰이 생각해 보니까 아주 맞는 말씀 같습니다. 그래서 그 저쪽 그 알 하나에서 일어난 자스민 혁명이 이쪽 아래도 이렇게 전이가 돼서 이 남북 관계에도 이 자스민 혁명이 일어나서 기쁘게 되기를 참 자랑하지 않습니다. 정말 말씀 감사드리고요.